안녕하세요. 김도희 강사입니다. 저희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수업 진행할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차로 진행될 오늘 수업은요. 간단하게 문서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이 문서의 내용을 오늘 저희가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글자들이 조금 많은 편이죠. 자, 그래서 이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는요, 직접 작성해 보셔도 되기는 하겠지만, 네, 저희가 이제 예제 파일을 제가 저희 신이와 함께하는 정보 세상이라고 하는 카페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해당 카페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해당 문서를 저희가 이렇게 꾸며보는 방법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간단하게는 이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 활용해서 변경해보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세세하게 글자 모양이라든지 또는 정렬 방식 같은 것들은 서식 변경해주는 이 홈 메뉴를 통해서 변경해보는 방법이 있어서 오늘 이 작업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잠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작업창은 잠시 닫아 놓도록 할 거고요. 그럼 저희 예제 파일부터 먼저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은 우선 방법 1, 첫 번째로는 저희 수업 영상 하단, 수업 영상 설명란, 네, 설명란의 예제 파일 바로 가기 링크를 이용해서 예제 파일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 링크가 걸려져 있는 네이버에 시니어와 함께하는 정보화 세상이라고 되어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 수업 예제라고 되어 있는 게시판이 있는데요. 해당 게시판에 오늘 날짜로 되어 있는 10월 5일 예제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이름이 길긴 합니다. 이 파일 게시물을 게시물 확인 후 다운로드 해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링크 클릭 후 예제 다운로드. 아무래도 영상 저희 수업 진행되고 있는 영상 하단에 있는 설명란을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할 수가 있으니까 첫 번째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저희 지금 실시간으로 수업 듣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영상 바로 하단보다는 다시 한 번만 크롬이라든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크롬 브라우저 이용하시는 게 더 편하긴 할 겁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을 해주시고 크롬 브라우저 첫 화면이 구글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많이 시청했었던 그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첫 화면으로 바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유튜브로 들어가서 영등포 1교육장 검색해 주셔도 되고 만약에 자주 이용한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저희 수업 진행되고 있는 영등포 1 채널 선택해 주신 다음에 해당 채널에 파워포인트 기초라고 되어 있는 영상 해당 영상을 먼저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해당 영상 아래쪽에 나와 있는 설명란이 있습니다. 설명란 10월 7일 파워포인트 기초 2회차 수업 예제 바로가기 써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해당 부분 아래쪽에 나와 있는 URL 링크를 클릭 선택 한번 해주시고 나타나는 예제 파일 내용창 중간에 보시면 2회차 예제라고 되어 있는 예제 파일 이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려받기 단추 클릭하셔서 내 컴퓨터 저장 해주시고 예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보통 예제 파일 앞쪽에 아이콘 주변에 동그라미 기호가 나타났다 사라지게 되는데 그럼 다운로드가 다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열려져 있던 인터넷 창은 닫아주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새 창을 열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고 혹시라도 새 창이 아니라 기존 창을 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창 닫는 게 아니라 화면 상단 왼쪽에 탭 단추라고 표현해주는 내용창에 이름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탭 닫기 단추, X 단추를 눌러서 작업창을 닫아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예제 파일은요. 다운로드 완료 후 파일 탐색기 실행해 주시고요. 파일 탐색기 실행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이름의 폴더를 확인해 주시면 예제 파일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바탕화면에 내 PC라고 이름 써져 있는 내 PC라고 써져 있는 이름의 아이콘을 더블 클릭 열어주시면 이게 바로 파일 탐색기라고 하는 작업창이 되겠고요. 해당 파일 탐색기 창을 기준으로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폴더 선택해 주시고요. 이 안에 2회차 예제라고 되어 있는 이름의 예제 파일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해당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실행해 주신 예제 파일에 대해서는 화면 상단에 편집 사용이라고 하는 메뉴 이용하셔서 해당 문서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끔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파일 실행해 주시고 화면 상단 최초 실행했을 때만 편집 사용이라고 하는 단추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서 예제 파일의 내용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랑 화면의 내용 지금 보시면 내용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 걸 비교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잠시 화면의 크기를 조금 줄여서 두 개의 내용은 같습니다만 이렇게 보여지는 이렇게 문서의 모양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운로드 받아주신 예제 파일에 대해서는요, 그냥 사용해 주셔도 되긴 합니다만, 우선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기준으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폴더에 있던 파일을 그대로 사용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예제 파일과 그리고 저희가 편집할 파일을 따로 보관을 해 주셔도 되는데요. C 드라이브나 또는 D 드라이브처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2개 이상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D 드라이브를 통해서 예제 파일을 저장을 하셔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신다면 문서라고 되어 있는 이름의 폴더 C 드라이브 하나밖에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문서라고 되어 있는 이름의 폴더를 이용해서 해당 폴더에 연습용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파일을 저장하시면서 이용을 해주시는 게 나중에 작업한 문서를 좀 더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이렇게 저장 공간들을 잘 분류를 해서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문서라고 되어 있는 폴더를 기준으로 10월 파워포인트 기초 1회차에 해당 폴더를 만들어서 지난 시간 작업했었던 문서를 저장해 놓은 게 있었는데요. 오늘 거는 2회차 예제라고 되어 있는 파일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해주셔도 되긴 하지만 제목이 가족여행 안내서라고 되어 있어서 파일명은 가족여행 안내서라고 이름 쓰고 저장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예제 파일 이름을 바꿔서 저장을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화면 상단에 제목 표시줄이라고 표현해주는 영역을 기준으로 저장된 파일의 이름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작업창의 크기를 조금 조정을 하고요. 자, 이렇게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 이용해서 간단하게 문서 꾸며볼 수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자,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해당 문서를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디자인이라고 이름 써져 있는 자, 지금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 선택 한번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 디자인 중에 이렇게 테마라고 이름 써져 있는 메뉴 그룹이 있습니다. 디자인, 테마, 그리고 테마, 목록,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테마라고 되어 있는 메뉴와 함께
미리 디자인되어 있는 문서의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테마라고 써져 있는 이름에 디자인 목록, 테마 디자인 목록, 디자인 목록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자세히라고 하는 역할에 요 목록 단추가 있습니다. 해당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자, 요 목록 단추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디자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자, 좀 전까지 보여줬던 방식의 문서 내용이 아니라 문서의 내용이 조금 달라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잠시 이전 상태로 원래 있던 모양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화면 상단 왼쪽에 있는 실행 취소라고 하는 단추 눌러주시면 다시 원래 상태대로 바뀌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테마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기준으로 디자인 목록 자세히 단추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확장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앞서 사용했었던 디자인 말고 다른 디자인으로도 바꿔서 선택해 보시고 문서의 모양을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 나와 있는 슬라이드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 영역을 기준으로 슬라이드 1번부터 차례대로 2번, 3번, 4번 각각의 슬라이드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디자인만 보고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디자인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적용해 주신 다음에는요. 가급적이면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고 디자인 이름이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 버렸죠. 자, 내가 지금 이용해보고 싶은 디자인이 뭔지 궁금하다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 갖다 놓고 잠깐 기다려 주시면 조그맣게 메모창이 뜹니다. 해당 디자인의 이름이에요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이 디자인의 이름은요. 화면 하단 왼쪽을 기준으로 보시면 자, 이 아래줄 상태 표시줄이라고 되어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상태 표시줄은 기준으로 현재 편집되고 있는 슬라이드가 몇 개가 있는지 그 중에서도 현재 보고 있는 슬라이드는 몇 번째 슬라이드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여기 슬라이드 정보 1번 슬라이드를 지금 편집하고 있어요. 2번 슬라이드를 편집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슬라이드 번호, 주변의 배경 색깔로도 구분해 보실 수가 있지만 화면 하단에 상태 표시줄에 있는 1/4, 2/4 등으로 편집 중인 슬라이드의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게 각 테마의 이 디자인 테마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어떤 테마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또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게 되세요. 기본 모양으로 다시 돌려놓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기본 제공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오피스 테마라고 합니다. 오피스 테마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디자인의 모양을 다시 기본 상태대로 바꿔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잠시 화면 하단 오른쪽에 나와 있는 보기 방식 전체 화면이 보일 수 있게끔 자동 맞춤이라고 하는 기능 먼저 좀 적용을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저희가 각 슬라이드별로 필요한 내용들을 쭉 작성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글자 크기들이 어디는 좀 크게 나오고 어디는 좀 작게 나오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긴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서식 변경하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릴 거기 때문에 우선 디자인, 자, 어떤 디자인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앞서 제가 만들었었던 요 완성본의 모양을 기준으로 테마를 좀 추천을 해드린다라고 한다면 자, 여러 가지 이제 클릭하셔서 모양들 확인해 보시면 되세요. 우선은 어떤 모양이 좋을지 이것저것 요 디자인들 선택하셔서 이용을 해보시고요. 제가 선택했던 거는 여기 지금 기류라고 되어 있는 이름의 테마가 되겠습니다. 기류라고 하는 걸 이용하셔서 이렇게 테마를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적용된 테마를 기준으로 잠시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이 테마를 통해서는 단순히 디자인만 변경해 주시는 게 아니라 테마에 적용되고 있는 색상들도 또 바꿔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문서, 배경 또는 글자색 변경 디자인 메뉴를 통해서도 이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테마 디자인 적용 방법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다고 한다면 두 번째 문서의 배경색 또는 이제 글자색 변경 해보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테마 메뉴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오시면 색이라고 이름 써져 있는 메뉴 부분이 있습니다. 테마 디자인이 아닌 테마에서 색 목록 여기 색이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 색에 대한 종류는 그 테마별 지원되는 색상이에요. 각 테마별로 이러이러한 색상으로 문서를 꾸며주고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기류라고 되어 있는 테마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만 꼭 글자색이나 배경색을 기류라고 되어 있는 걸로만 꼭 사용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근접이라든지 또는 균형, 광장, 광선, 고려 청자, 고구려 벽화 등 다양한 또 그 테마색들이 있습니다. 테마색을 통해서 해당 문서의 색깔을 조금 더 눈에 잘 띄는 색깔로 바꿔보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1번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 3번 슬라이드 변경된 슬라이드의 문서의 모양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색상을 변경을 해봤다라고 하신다면 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글꼴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 있습니다. 기본 글꼴 변경하기. 자, 앞서 보셨던 요 테마 메뉴를 기준으로 색이 아니라 글꼴 목록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세요. 글꼴 목록. 글꼴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클릭 선택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테마별로 제공되고 있었던 제목 글자 모양, 그 다음에 본문 내용 글자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목, 부제목, 그 다음에 제목과 본문 글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제목과 본문의 글꼴. 그래서 글꼴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 있게 돼요. 똑같은 글꼴 이름들 나와 있는 것들도 꽤 많기 때문에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네, 똑같은 맑은 고딕이기는 하지만 위에 있는 오피스 테마에서 적용되고 있는 거랑 오피스 2 테마에서 적용되고 있는 거랑 글자의 크기가 약간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또 다른 글꼴들을 기준으로 클릭 선택하셔서 1번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 각각의 슬라이드에 적용된 글자의 모양을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 경우는 아무래도 글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클릭 선택 한번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글꼴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 글꼴 목록을 통해서 글꼴을 한번 변경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글꼴로 할 건지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게 되면 미리 보기라고 하는 방식으로 글자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확인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클릭하시는 게 아니라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고 비교만 한번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중에 앞서 사용해봤던 게 여기
태양이라고 돼 있는 테마, 태양이라고 돼 있는 테마 이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기류 사용을 썼었고, 글꼴색은 수평선. 네. 지금 제가 사용한 거는요, 수평선이라고 하는 거, 수평선 테마라고 하는 거 이용해보고 있고, 글꼴은 여기 태양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용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경된 글자의 모양, 다시 한번 1번 슬라이드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이렇게 선택해서 비교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뿐만 아니라 그 아래쪽에 보시면 입체 효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효과를 넣어줄 수 있는 메뉴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효과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 같은 경우는 큰 차이는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메뉴 통해서도 문서의 입체 효과 등을 바꿔보실 수가 있는데, 도형이라든지 또는 입체 기능이 적용된 내용을 기준으로만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디자인을 변경을 다 해보셨다라고 하신다면 다시 한번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기준으로 잠시 저장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저장. 자, 이렇게만 하더라도 간단하게 문서를 저희가 꾸며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본 제공되고 있었던 기류라고 되어 있는 요 디자인만 하셔도 되긴 합니다만, 이 디자인만 적용하기엔 심심하다라고 한다면 디자인 적용해 주신 다음에 색상, 수평선이었죠? 수평선. 꼭 수평선 아니라 다른 걸로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 가지, 우선 마우스 포인터 갖다 놓고 미리 보기로 적용되고 있는 색상을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가장 마음에 드는 색상의 배경색 또는 이제 글자 색깔의 변화가 있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확인을 해주시고 색을 적용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수평선 상태로, 색상의 종류는 수평선, 글꼴도 마찬가지로 이 글꼴 메뉴 이용해서 태양이라고 되어 있는 태양 글꼴을 적용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만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문서를 꾸며주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잠시 2번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에 있는 이 글자 중간에다 클릭 한 번만 해볼게요. 그리고 잠시 홈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자, 1번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제목이기 때문에 글자의 모양이나 또는 글자의 크기들이 뭐 크게 문제가 없긴 하겠지만, 이렇게 2번 슬라이드부터 3번, 4번 내용이 이렇게 본문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해당 슬라이드 본문 영역 클릭했을 때 홈 메뉴 글꼴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 그룹에서 보시면 글자 크기 값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해당 글자 크기 2번 슬라이드, 3번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4번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글자 크기 확인을 해 보시는데요. 2번 슬라이드의 글자 크기와 3번 슬라이드의 글자 크기와 4번 슬라이드의 글자 크기를 비교해서 보시면 2번, 3번은 괜찮은데 4번에 대한 글자 크기가 좀 다르게 써져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이런 경우는 좀 내용이 많이 들어간 본문 영역에서 이런 경우들이 글자 크기가 좀 작게 변환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내용 글상자를 기준으로 보통 왼쪽 하단에 자동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동 맞춤 옵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글자 크기가 자동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경우는 기본 글자 크기로 할 겁니다 라고 한다면 개체 틀에 텍스트 맞춤 중지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해당 메뉴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글자 크기가 2번, 3번, 4번 4번 슬라이드에 있는 요 글자 크기처럼 22라고 되어 있는 걸로 바뀌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본문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이제
글자 크기를 자동으로 줄이면서 이 틀 안에 맞췄던 거였고요. 너무 늘어나서 제목이랑 배치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다시 한번 이 자동 맞춤 기능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에 대한 위치는 저희 또 수정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니까 2번 슬라이드에 있었던 자동 맞춤은 중지, 마찬가지로 3번 슬라이드의 본문 내용도 글자 사이에다 클릭 한번 했다가 자동 맞춤 기능을 맞춤 중지 상태로 기본 글꼴 상태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자동 맞춤 중지. 그러면 글자 크기는 크게 변경된 건 없는데요. 글자 사이 간격들이 조금은 달라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우선 설정들을 바꿔놨다라고 한다면 저장하기, 네,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에 저장 눌러주셔도 되지만 파일 메뉴 상단에 나와 있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약간 보랏빛을 띠고 있는 사각형 단추, 저장이라고 하는 단추인데요. 해당 단추를 클릭하셔서 저장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 맞춤 해제까지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글상자 크기 자동 맞춤 설정 해제 해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이제 이 기능까지 적용 다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서식 변경 좀 여러 가지 변경해 볼 건데요. 좀 더 세세하게 꾸며볼 수 있는 홈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에 글꼴과 단락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통해서 잠시 오른쪽에 제가 좀 앞서 보여드렸었던 문서의 내용을 좀 작게 줄여놓은 게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문서를 한번 좀 꾸며볼까 합니다. 우선 배경 색깔은 좀 다르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배경은 무시하시고 글자 모양이라든지 글자 앞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양들만 먼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쪽에 들어가 있는 기호의 모양이 1번 슬라이드부터 시작해서 1번, 2번, 3번 네, 모든 슬라이드에 별표 모양, 눈꽃 모양처럼 생긴 이런 기호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2번 슬라이드부터 나머지 4번 슬라이드까지를 기준으로는 이 앞에 들어가 있는 기호를 단순한 동그라미 모양으로 한번 좀 변경을 해볼까 합니다. 자, 서식 변경하기 첫 번째 글머리 기호 변경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글머리 기호는요. 이 홈 메뉴에서도 단락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 그리고 단락 메뉴 중에 여기 첫 번째 줄에 들어가 있는 이 메뉴가 바로 글머리 기호라고 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편집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본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요 글상자 이 내용창 안에다가 클릭 한 번만 해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해당 기호가 활성화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동그라미 모양, 그 다음에 화살촉 모양, 동그라미 모양, 화살촉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들어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선은 전체적으로 눈부시게 써져 있는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본문 내용부터 시작해서 드래그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모든 본문 내용들을 블럭을 잡아주신 다음에 단락 메뉴, 그리고 단락 메뉴에 있는 상단, 글머리 기호라고 되어 있는 메뉴 오른쪽에 목록 단추 이용해 주시게 되면 글머리 기호들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글머리 기호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동그라미 형태로 글머리 기호를 바꿔보실 수가 있게 되세요. 홈, 단락, 그리고 단락, 글머리, 기호, 목록 선택해 주시고 기호, 종류, 선택. 우선 적용 대상 블록 지정 선택
블록 잡아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2번 슬라이드에 적용했었던 글머리 기호가 3번 슬라이드 보도록 하겠다. 3번 슬라이드에는 자동으로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3번 슬라이드에도 다시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전체적으로 동그라미 모양 기호를 나타낼 겁니다. 라고 하신다면 네, 우선 2번 슬라이드에 넣었던 것처럼 중간에 이 화살촉 모양 들어가는 건 좀 이따 알려드릴 거고요. 자, 3번 슬라이드에 전체적으로 이런 동그라미 기호 간단하게 넣을 겁니다. 라고 하신다면 네, 이렇게 글자 중간에다 클릭 한번 했다가 그리고 가장자리에 나와 있는 글상자의 테두리 부분 자, 이 테두리 부분에다가 클릭해 주시게 되면 글자 사이에 클릭했을 때는 글상자 주변에 있는 테두리 모양이 점선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 테두리 부분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점선으로 되어 있던 테두리가 실선으로 바뀌게 되면서 앞서 2번 슬라이드에서 모든 글자를 블럭 잡은 거랑 동일한 형태로 인식을 하게 돼요. 엑셀,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선택 대상에 대해서 모두 다 블럭 잡은 것으로 똑같이 인식을 하게 되니까 이 방법으로도 간단하게 글머리 기호를 문꽃 모양이 아니라 별표 모양이 아니라 조그만한 동그라미 속이 찬 동그라미 글머리 기호라고 해서 이름이 잠깐 나왔다 사라졌습니다. 이런 기호로 바꿔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4번 슬라이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바꿔볼 수가 있겠죠. 자, 우선 4번 슬라이드는 좀 이따 변경해 볼 거고요. 2번 슬라이드로 가서 블록 잡아주시거나 또는 본문 글상자 선택 블록 또는 본문 글상자 선택 하셔서 이렇게 글머리 기호를 변경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앞서 여기 중간중간 지금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 예제 파일 내용 중에서도 이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두 번째 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사실은 여행지 이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행지 이름들이 좀 잘 보일 수 있게끔 해당 글자 부분에 이렇게 글머리 기호를 좀 바꿔서 나타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 경우는 이제 클릭만 해 주셔도 돼요. 여러 개가 아니라 적용 대상이 하나만 있을 경우는 그 문단에다가 단락이라고도 표현하고 문단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해당 단락에다가 클릭 선택을 해놓고 깜빡깜빡 커서만 이렇게 해놓고 그런 다음에 글머리 기호의 모양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단락인 경우 블록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 네. 전체인 경우 본문 글상자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부분은 네. 한 단락인 경우는 네. 클릭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그대로 사용해 주셔도 되긴 합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자가 약간 안쪽으로 좀 들어가게끔 처리해 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모양을 변경을 해주시고 글머리 기호 오른쪽에 보시면 글머리 기호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들여쓰기, 내어쓰기라고 되어 있는 이름에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자, 목록 수준 줄임, 목록 수준 늘림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으로 들여쓰기 기능을 적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 클릭해 주시게 되면 간단하게 이렇게 글자의 위치를 옮겨 보실 수가 있게 되세요. 같은 방법으로 다음 줄에 있는 홀수 줄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짝수 줄이 여행지 이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니까 글머리 기호 모양을 먼저 바꿔주시고 마찬가지로 목록 수준 늘림이라고 하는 메뉴 이용하셔서 이렇게 글자 위치를
또 조절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모양, 글머리 기호 바꿔주시고 글자 위치 옮겨주시고 다시 클릭해서 글머리 기호 바꿔주시고 글자 들어간 위치 바꿔주시고 마찬가지로 장성 숲 글자가 좀 잘 안 보이긴 하네요. 제목 때문에. 자, 여기도 우선 글머리 기호와 글자 위치 먼저 한번 바꾸고 자, 앞서 지금 이 본문 내용을 기준으로 자, 요 내용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자, 요 제목 부분을 먼저 한번 좀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목을 처리를 안 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본문 내용이 좀 가려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네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완성 보는 모양을 잠깐 보시게 되면 언택트 여행지라고 하는 글자 언택트 여행지부터 시작해서 나만의 숲이라고 되는 글자 위치가 이 오른쪽을 기준으로 나열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글자 사이에다 클릭 한 번만 하겠습니다. 단락이라고 하는 메뉴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오른쪽 정렬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오른쪽 정렬. 자, 언택트 여행지 뒤에다가 클릭 한번 해주시고 언택트 여행지 써져 있는 글자 뒤에 맞춰서 자, 만약에 지 뒤에다가 클릭 바로 안 될 경우는 제목 글상자 중간 아래쪽에 있는 이 글자 사이에다가 클릭 한번 했다가 방향키를 통해서 커서 위치를 옮겨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부대낌 없이 부 앞에다가 클릭하고 엔터. 자, 이런 방법으로 문단을 나눠 주시는 거예요. 문단을 나눠서 사용을 해주시게 되면 제목 내용이랑 본문 내용이랑 같이 잘 보일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엔터라고 하는 단주 통해서 제목을 두 줄로 작성을 해주실 수도 있고 잠시 이런 2번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다른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글자 위치가 너무 글자 위로 향하고 있죠. 그런 경우는 글자 중간에다 클릭 한번 했다가 테두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글자 위치를 수정을 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쉿 비밀이야 뒤에다가 클릭하고 엔터. 네, 나만 알고 싶은 한적한 여행지 이런 식으로 정렬 상태를 바꿔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저희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